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여야 각 정당이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과 민심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여의도 정치 지형도 여는 야로, 야는 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은 물론 다가오는 총선 등 앞으로 선거 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승패 여부와 함께 득표율 등 민심의 향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 연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광주 15명, 전남 26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탄핵과 정권교체 여파로 단 4명으로 후보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던 때와 비교하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산 폭탄과 정권 차원의 지역발전 견인 등 이제 막 출범한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민심에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현재 7조 원 수준인 광주의 예산을 2년 내에 반드시 10조 원 규모로 이상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약진한 청년과 여성이 지방의회에 얼마나 진입하느냐도 관심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이들의 성적표와 함께 앞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청년 정치인들의 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대선 패배에도 원칙과 기준 없는 오락가락 공천으로 파행과 잡음만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난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최근 금품위 오간 정황이 포착된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해당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경선에 참여했던 강 후보와 이승옥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157일간 구금됐던 나일성 씨.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 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 역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 판결에 이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5.18 유적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3천여 명, 청구 금액은 3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유공자 61명이 낸 집단소송은 다음 달 23일과 오는 7월 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같은 집단소송이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행방불명자와 무명열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름 없이 유해만 남은 5.18 열사의 기록을 완성시키는 일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41년 동안 무명열사 묘에 묻혀 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유해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그 과정엔 계엄군의 잔악함과 국가의 성급한 매장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4-96번 무명열사의 묘. 유해는 땅에 묻혔지만 이름을 찾지 못했던 무명열사 묘의 주인이 41년 만인 지난해 밝혀졌습니다. 유해의 주인은 1980년 당시 고1의 나이로 숨진 양창근 열사.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묘역 1-38번 양열사의 묘에는 양열사가 아닌 다른 유해가 안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창근 열사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 열사는 5월 19일 휴교령이 내려지고 시위에 합류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헤맸지만 아들의 소식이 들린 건 한 달 뒤. 그때 아들은 이미 땅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그 망울 묘지를 다듬어가지고 빨리 시신을 빨리 묻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도 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열사 묘에 묻힌 진짜 양창근 열사의 유해와 41년 동안 양열사로 잘못 알았던 유해, 두 유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뒤 한데 모인 시신을 묘지로 옮기면서 지문 채취 등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성급한 매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신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40여 년 만에 신원이 밝혀져 이름을 되찾은 무명열사는 양창근을 포함해 모두 2기. 발굴된 유품을 통해 당시 4살이었을 걸로 추정되는 무명열사를 포함해 무명열사는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연소득 1억이 넘는 분농은 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농법과 부단한 노력이 분농의 비결이라는 부자 농민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고흥 포두면 일대 논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35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김중권 씨가 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김중권 씨. 1헥타르의 적은 논으로 농사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은 66헥타르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연매출 7억 원의 분홍으로 거듭났습니다. 김 씨는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의 행정 지원을 활용해 재배 면적을 늘린 점이 매출의 비결 중 하나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10시간 잘 때 저는 한 5시간씩 자고 계속 밤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쌀농사에서는 거의 뭐 전국에서는 톱 중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쾌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도 있었습니다. 벌교가 고향인 송유종 씨는 12년 전 마케팅 분야 직장을 그만둔 뒤 고흥에서 축산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4, 5년은 수입이 거의 없어 좌절도 했지만 경험하고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씨암소 100여 마리와 함께 연매출 2억을 달성한 분홍이 됐습니다. 농업은 경영과 과학의 결합체다. 소 밥이나 주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건가는 분명한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정성껏 개발한 씨암소는 이제 송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마리 안 된다는 초우량암소예요. 2021년 기준 이처럼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전라남도에만 6,023가구. 지난 2017년 4,562가구가 분홍으로 집계된 이래 고소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 기술을 통한 규모화로 분홍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판로 확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농촌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으로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고령화와 농가 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축산물의 96.4%, 수산물은 100%를 개방하는 메가 FTA로 농수축 임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5,200억 원에 이르고 중국이 가입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을 거라며 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거라며 전남도 공무원과 지역 공무원들이 나서 정부의 CPTPP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학대를 당한 것이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돼 2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생후 2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27살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유 수유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거 건축물 잔해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우는 사고가 난 광주 남구 장미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는 사고가 난 장미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체 계획서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철거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장미 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과정에서는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용근 선생 기념사업회는 올해 김용근 교육상 수상자로 황광우 작가를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철학 콘서트와 역사 콘서트 등의 저자로 알려진 황광우 작가는 8, 90년대에는 학생운동과 진보 정당운동에 힘써왔고 9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철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저술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김용근 선생은 19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광주 전남북 지역 고등학교의 역사교사로 근무했습니다.